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0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입니다. 오늘 뉴스는 일본 자민당 정치 파벌 아베파 해산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주요 파벌이 비자금 조성 의혹 이파로 60년 넘게 이어져온 일본 정치계 파벌 정치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 절반 이상이 해산을 선언하며 일본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9일 비자금 스캔들 중심지였던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이날 파벌 해산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파는 모리 요시로와 고이즈미 주니지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등 2000년대에만 무려 4명이 총리를 배출한 막강 파벌이고 현재 98명이 의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푸틴 북한 방문 일자 조율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날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외교천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19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중 푸틴 대통령이 터키의 북한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5호선 연장 인천시 반발 가운데 김포 7개역, 인천 2개역 중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 금단 신도시에 2개역을 두는 내용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안에는 김포에 7개역, 인천에 2개역을 넣는 내용이 담겨서 김포시는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재안은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인 서구 아라동과 원당동에 2개 역사를 설치하고 인천 동구 불로동 역을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희룡 이재명 인천 사무실 맞은편 건물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맞은편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표와 맞대결을 예고한 원 전 장관이 이튿날 곧장 사무실을 계약한 것입니다. 원 전 장관이 이날 임차 계약한 사무실은 이 대표 사무실 맞은편 건물로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19일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해 이 대표와 맞붙겠다는 뜻을 공시화했고 이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확정되는 대로 출마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칸 영화제 최초 진출 이두영 영화 감독이 폐암 투병 중 별세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하며 한국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원로 영화 연출자 이두영 감독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이두영 감독은 19일 오전 3시께 서울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1년생인 이두영 감독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 영화 잃어버린 면사표를 통해 감독으로 등장했고 7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끄는 대표 연출자로 이두영 감독은 1980년 피막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특별상을 받았으며 이후 1983년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로 칸 국제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두영 감독은 한국 영화 최초의 칸 영화제 진출이라는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야당 돈봉투 의혹 의원들
검찰 소환에 입맞춘 단체 보이콧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18일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한 이후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소환 대상 20명 중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허종식, 임종성 의원,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뿐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른 의원 최소 6명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잡는 의원이 아직 없는 것으로 19일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돈봉투 전달 대상으로 나왔거나 돈봉투 수수 정황이 별도로 잡힌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대부분은 총선이 끝나기 전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자 수천 명 임금 체불에 중국에서 폭동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최근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폭동 사실이 알려진 것이 처음입니다. 정보당국은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반발 등을 파악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일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영한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중국 일대 복수의 탈북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고, 고 특보에 따르면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북중 간 왕래가 단절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목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고, 북한 회사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 돈을 본국에 송금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전자팔찌 부착 조건으로 대장동 오시락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장동 사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 6개월 만인데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이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까지는 구속기간을 한 달여 남겨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팔찌 착용을 보석 조건으로 했습니다. 또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원을 받고 200억 원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여전히 대장동 업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그 대가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0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